안녕하십니까. 뉴스 2호점장님입니다. 드루킹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라는 단체를 만들고 자신과 단체를 이용해 정치인들을 지지한다며 접촉합니다. 그 중 하나가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입니다. 지역구 기반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지자라고 하면, 특히나 단체라면 누구든 만나게 되어 있어요. 지지하고 표를 준다는데 안 만날 이유가 없죠. 단체라면 표가 더 많을 테죠. 하지만 금전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는 바로 손절해버립니다. 안 그러면 불법으로 선거는 무효는 물론이고 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럼 왜 정치인들에게 접근하느냐?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을 접촉하고 만나야 경공모라는 단체가 커지고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단체는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 운영비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드루킹은 일명 직업적 지지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건인가 볼까요? 드루킹은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의 댓글과 좋아요를 조작합니다. 킹크랩 매크로는 포털의 많은 계정으로 로그인 로그아웃을 반복하면서 좋아요와 댓글을 계속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 혐의로 드루킹은 유죄를 받고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드루킹은 당시 국회의원인 김경수를 접촉하고 결국 자신의 산채에 이를 초대해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킹크랩 작동이 있었던 것이죠. 즉 드루킹, 김경수, 킹크랩 작동, 이 셋의 접점이 이날에 있는 것이지 킹크랩은 한 번만 작동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날이 핵심 사건의 시간인 것이죠. 드루킹 측은 이날 킹크랩 시연을 했고 이를 김경수가 봤다. 그리고 킹크랩을 지시했으며 이를 메신저로 보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에 김경수는 경남도지사에 당선이 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나를 추천한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김경수 측은 킹크랩 시연은 없었다. 그래서 난 본 적이 없고 이것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메신저는 일방적으로 나한테 보낸 것 뿐이지 나는 답장도 한 번 한 적 없다. 그리고 센다이 총영사 자리는 추천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인사 중에 한 명이 이 사람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한 것 뿐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불법인지도 봐야겠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 부분에서 두 가지 혐의를 드루킹과 특검은 주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특검이란 무엇일까요? 특검은 뉴스에서 많이 나올 테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즉 정권, 행정부 측인 거죠. 그래서 공직자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니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검사로 지정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김경수는 여당이기 때문에 특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 시에도 특검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특검은 첫 번째 업무방해죄를 적용합니다. 업무방해는 댓글로 포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드루킹은 유죄를 받았죠. 그러니까 드루킹과 김경수가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방해란 무엇이냐? 슈퍼나 식당 가서 게임판 놓으면 장사 못하게 되죠. 그러면 업무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댓글과 좋아요로 포털의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방해죄예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지적을 합니다. 드루킹은 킹크랩을 이용해서 김경수가 경남도지사가 되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가성이라는 거고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한번 짚자면 드루킹과 김경수는 댓글 조작을 한 공범인 것인지, 또한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이 대가가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2심까지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업무방해를 보면 1, 2심 모두 징역 2년이 유지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무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뤘던 공직선거법 위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제한은 대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재판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한할 때 지방선거 전이었고 당시 경남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갈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다. 도지사 후보로 누가 나갈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김경수가 어떻게 총영사 자리를 제한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가 나옵니다. 업무방해 한번 볼까요? 업무방해의 핵심은 둘이 공범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지시를 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드루킹을 방문한 그날 킹크랩 작동이 있었죠. 이때 드루킹은 시연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의 시간을 정확히 보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예요. 김경수가 드루킹을 방문한 날 2시간을 있었습니다. 이 2시간을 당시 김경수 비서 휴대전화에 구글 타임라인으로 정확한 시간이 특정이 됩니다. 이거는 1심 때는 없던 증거예요. 2심 때부터 이 타임라인의 존재를 알게 돼서 이거를 재판에 새로운 증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심 때 굉장한 쟁점이 될 것으로 다들 생각한 부분이에요. 드루킹은 이 2시간에 브리핑을 1시간 하고 시연을 1시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김경수는 1시간 식사를 하고 1시간 브리핑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킹크랩 시연을 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둘 다 1시간씩 브리핑 한 거는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이 브리핑은 무엇냐면 드루킹 단체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무엇을 한다라는 그냥 브리핑이기 때문에 이것의 내용은 불법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죠. 다른 1시간 시연이 있었는지 식사가 있었는지 이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김경수는 이때 이 식사 때 그 유명한 닭갈비를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닭갈비 영수증이 나왔을 당시에 처음에는 드루킹은 식당에서 닭갈비를 먹었고 김경수 지사를 산채에서 만났기 때문에 즉 시연할 시간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닭갈비집 사장님이 직접 증언을 합니다. 닭갈비 영수증에 찍힌 테이블은 포장과 배달 전용으로 만든 가상 테이블이며 15인분을 주문하면 VIP이기 때문에 1인분 시키면 1.5인분씩 포장해줘. 그래서 내가 VIP이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 특검 측에 진술을 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특검 보고서에는 닭갈비는 식당에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죠. 또한 법정에 제출되어 있는 드루킹 대화 내용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닭갈비 20인분을 사서 데워서 저녁에 대접하기로 했어요. 조리해서 가져올 거예요. 자기들끼리 먹는데 대접한단 말을 쓰진 않죠. 지지자들이 국회의원을 자기 산채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밥은 국회의원인 김경수를 빼고 자기들끼리 먹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드루킹은 시연에 본인, 둘리라는 개발자, 김경수 이 셋만 따로 시연회를 가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도 식사도 안 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김경수 지사는 공모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하나 더 내세웁니다. 바로 역작업 댓글입니다. 이 역댓글이란 김경수와 당시 민주당에게 유리한 댓글이 아닌 문재인 후보를 욕하고 비방하는 댓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댓글이 40%가 넘는다는 거죠. 김경수 지사가 지시를 했다면 이렇게 비방하고 욕하는 역댓글이 40%가 되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시간에 있었다. 그래서 시연을 봤다. 그 증거는 드루킹이 말을 지어냈으면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고 구두보고를 했을 것이다. 시연과 프로토콜 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드루킹의 기억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를 계속 받았고 김경수가 10개 정도의 URL을 보냈으니 공범이다라고 해요. 드루킹 카톡에 답장조차 하지 않고 확인만 했는데 공범이 된 거죠. 진짜 공범이면 확인만 했을까요?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닭갈비를 통한 타임라인은 몰라. 언급하지 않습니다. 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으로 확인되고 닭갈비로 바뀐 시간적인 증거는 모두 무시를 합니다.
다른 증거가 있으니 시간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며 이 새로운 타임라인을 모두 무시를 해버립니다. 또한 브리핑에서 시연을 했는지 드루킹과 독대에서 시연을 했는지 따지지도 않고 공범을 바로 인정해버리는데, 드루킹이 조차 1시간은 브리핑, 1시간은 시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조차 따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역대급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기준에 따라 25%에서 30%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즉 40%까지는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70% 정도 되는 이 부분만 공모로 보고 나머지는 30% 정도는 공모에서 뺐다. 하지만 사상 최초 2년형이라는 형이 나옵니다. 업무 방해로 지금까지 최대가 벌금 500만 원형이에요. 아무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걸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댓글은 70%만 부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논리가 조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 방해는 업무 방해로만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줘서 가중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은 앞에서 봤다시피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하나 있는데, 네이버 다음 등에 16만 회 이상 클릭해서 검색 순위를 올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벌금 300만 원형이 나와요. 근데 2년형을 받았죠. 최초로요. 판결문을 볼게요. 어렵지만 흐름은 짚어드릴게요. 드루킹과 둘리는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수감 중에 자신들의 기억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여긴 나머지 때로는 거짓된, 때로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 하여 그저 이를 탓하며 그들의 진술 전체를 무로 돌리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좀 어렵지만 제가 요약하자면,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 진술을 했다. 기억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불충분하다. 때로는 거짓되고 과장된 진술도 했다. 그렇지만 진술 전체로 무로 돌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좋습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의 책무가 무엇이냐? 형사재판의 기본 원리는 소극적 진실 규명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무죄라는 겁니다. 즉 아리까리하면 무죄인 거예요. 형사재판의 기본 원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걸 확실한 증거로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재판부가 실체적인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 재판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확실한 증거가 아니잖아요. 이 확실한 증거는 검찰 측에서 내놔야 되고 이게 확실해서 재판부가 채택을 하는 거잖아요. 참 이상합니다. 둘리가 시연 관련된 진술과 로그 기록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로그 기록과 클릭한 댓글의 개수들은 실제 로그 내용과는 부합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진술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흐릿해진 당연한 결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술이 로그 내용과 맞지 않으면 기억이 흐릿해져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식의 판결을 했는지 저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 측은 3심 대법원으로 재판을 이어갑니다. 그럼 왜 드루킹은 김경수 지사를 공범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결국 돈입니다. 드루킹은 김경수와 공범이 돼야 형을 맞춘 후에 경공모를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직업적 지지자라는 이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김경수와 공범이 되지 않는다. 그냥 사기꾼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3심에서 봐야 될 관점 포인트는 첫 번째, 닭갈비를 비롯한 타임라인의 문제, 그리고 시연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리고 역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공모의 문제, 증거를 전반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문제, 그리고 너무 과도한 형량이라는 문제. 이 문제들을 계속 포인트를 보고 뉴스를 보면 참 이해가 빠를 겁니다. 3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재명 지사처럼 무죄가 나올지 아니면 2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판결이 모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